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2년 4개월 만이지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이 탄로났습니다. 자, 이후 2021년 2월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이에 검찰은 재작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해 했지만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작년 9월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자, 먼저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과거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한 경위와 당시 대법원장과 주고받은 대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다음 조사 대상자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데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을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 검찰은 작년 말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직접 찾아가 방문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후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나 최근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재차 불응하자 검찰은 김 부장판사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과는 달리 피의자는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이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 사건이 겉으로 보기엔 사소한 사건으로 보여지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법부 수장이 집권 여당의 눈치를 살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삼권 분립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 점 또한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대법원장이 정치를 한 셈이지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 대법원장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명수의 뻔뻔함입니다. 원래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뻔뻔해야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대법원장이 거짓말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치욕이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외에도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4억 7천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돼 있습니다. 또 기업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그 기업 변호사인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회사 동료를 대법원장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이 지경이 되면요, 일반 판사도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가려내는 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도 여태껏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드러난 뒤 짤막한 사과만 했을 뿐 거취에 대해선 계속 함구했고 임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을 때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었죠. 자, 이게 대법원장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할 짓이라고 보시는지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의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개뿔.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새로운 문화가 뿌리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평형감각을 잃은 김명수는 임기 6년 동안 코드 인사, 정파적 판결, 재판 지연 등으로 사법부 위상과 역량을 추락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특정 진영 성향의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전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내몰았었죠.
대법관 14명 중 7명이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민변 출신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대법원이 특정 이너서클 동아리판이 됐다는 표현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나라의 운명도 바꿔놓을 뻔했는데 김명수의 대법원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또 회개한 논리로 2심을 뒤집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줘 대선 출마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구군이 다하지 않았길 망정이지 대법원의 이런 판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밖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도 매우 컸지요. 지난 5년간 1심 판결조차 안 나온 소송이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로 늘었는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인기투표 형식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수석 부장판사들이 일선 판사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독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정권의 불리한 재판도 질질 끌면서 사법부가 아예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장면도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건은 1심 판결에 3년 1개월, 윤미향 의원 건은 2년 5개월씩이나 걸렸습니다. 또 2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종심은 1년째 아무 소식이 없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기소된 지 3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고 도대체 뭐겠습니까? 지난 2021년 6월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무려 198쪽 분량의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야당이 의뢰하는 비판으로 그냥 넘기기엔 김명수의 허물이 너무나 컸습니다. 대법원장의 비리백서가 나온 나라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세계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독립과 신뢰입니다. 하지만 김명수는 이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제가 검찰이 작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 행정처장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한 이후 1년 2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문재인 정권 검찰들이 뭉갰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검찰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신속히 수사해 김명수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